여러분하고 교육 과정에서 정말 꼭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담당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회사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일이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인재를 육성한다는 기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꼭 고민하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기업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 기업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도 비전이 있지만 기업도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넘버원 2020 그러면 우리는 2020년까지 글로벌 넘버원에 진입을 한다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럼 그런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수단으로 보는 게 경영 목표 또는 경영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방침과 경영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결국 비전에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확보하겠다. 또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재를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HRM이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교육이라고 하면은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겠다 하면은 HRM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스펙과 필요한 인력에 대한 역량을 분석을 해서 그러한 인재를 확보를 합니다. 자, 근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재로 뽑은 인재를 육성해서 키워서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우리 회사 인재상에 걸맞게 발전을 하면 그런 인재들이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결국 비전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전, 경영 목표 방침, 그리고 인재상이라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분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우리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경영 목표가 무엇인지,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은 뭐 100년지 대계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겠죠? 여러분이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쓰셔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담당자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니즈가 무엇인지, 교육에 필요한 교육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과 또 하나는 그런 분석된 기본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니즈를 분석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어떤 부분이 적합한 니즈 인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분석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것. 그것이 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교육 담당자로서 담당자가 그렇게 썼을 때 훨씬 더 느껴지는 자기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또는 저는 뭐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 제가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측면이 교육 담당자로서 적합해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HR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재조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HRD 교육 담당자는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HRD 관리자로서 교육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는 뭐 OJT라고 하는 기업 내부의 사내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할 때는 교수자로서 학습 전문가 또는 퍼실리에이터로서 학습을 촉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니즈와 원칙을 분석해서 교육의 니즈와 원칙을 분석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이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인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교육이라는 부분을 간다면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외부 내부 환경인데 경영 이념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가야 될 비전과 기업이 그걸 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영 이념, 경영 방침,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전략이 얼마나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라는 걸 분석을 통해서 뭐 각종 설문 분석이라든지 기존의 교육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게 베스트 프랙티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라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인재상을 교육 목표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재 육성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인재 육성 방향을 설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기존에 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은 단편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단순하게 뭘 실행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출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획력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역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전략을 통해서 구성원의 기본 역량이 어떤 부분을 도출을 하면 결국은 이러한 인재 육성 방향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방향, 인재상이 A라는 인재상이 있다면 그 인재상을 어떻게 역량을 도출할 것인지, 그리고 핵심 역량을 이 기본 역량 중에서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또 직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의 역량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기업을 가시기 전에 그 기업의 인재상도 분석해보고 기업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인재를 이렇게 육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체계도를 작성합니다.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 도출한 걸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교육 체계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할 것이고 육성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신다면 그냥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에 가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환경 분석, 육성에 대한 방향, 교육에 대한 체계도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에 한번 분석해보고 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 분야 담당자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적어도 이러한 비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경영 이념을 가져가고 우리는 이러한 인재 육성 전략을 가져가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정도의 여러분의 고민과 분석이 꼭 자기소개서와 뭐 면접에서도 꼭 보여줘야 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육 체계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그거를 전사 교육을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각 부서에 소집을 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뭐 이게 바빠서 나중에 참여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지금 뭐 나는 그 교육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다른 부서를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교육 담당자로서 필요한 역량입니다. 교육보다는 현업이 더 먼저기 때문에 교육이 사실은 기업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잘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결국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무모한 열정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이 교육을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그 교육장 세팅이라든지 강사 서베이라든지 강사가 왔을 때 시간 관리라든지 끝났을 때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지장 없이 셋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운영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큰 행사를 한번 진행해 봤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만하게 이런 부분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기소개서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요약을 하면 교육 담당자라면 적어도 인재상, 비전, 경영방침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고민할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 추진력, 그 다음에 교육 운영 진행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치밀함,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꼭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준다면 분명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것을 꼭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하나의 회사를 정하셔서 한번 분석해보고 하신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